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후에 현장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내용이 어려워서 소비자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융상품 설명 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동안에 다소 혼란스러웠던 지점들이 이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됐는데요.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의 홍성기 과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설명 의무 이행 범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금융상품을 계약할 때 모집인,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법령상 설명해야 될 사항 중에 일부만 설명했을 경우도 이 설명 의무 이행을 지켰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설명 의무 이행 여부는 계약의 전 과정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집인이 중개 단계에서 반드시 모집인이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모집인 등과 같은 중개업자가 해당 금융상품에 대해 가지고 법령에 따라서 설명한 사항 중 일부는 설명했다면 직접 판매업자가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그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직접 판매업자와 이 모집인 간의 설명 의무 이행 범위와 관련한 기준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내부 통제 기준에다가 반영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은행에 가보면 이 전자문서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할 때 설명서를 전자문서로만 제공해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설명서를 전자문서로만 제공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 운영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면, 여기서 서면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문서법상 서면도 포함됩니다. 또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자적인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은 이 설명서에 본인이 한 설명 내용과 설명서가 동일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설명서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경우도 이 항목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설명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판매 직원과 같은 설명자가 서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 후에 설명자의 서명 의무의 예외는 금소법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예금성 또는 대출성 상품과 같이 상대적으로 설명 내용의 복잡성이나 난이도가 낮은 그런 상품 등에 한합니다. 참고로 금소법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도 서명으로 인정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지침,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내놓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함에 있어가지고 국내외에 어떤 모범 사례가 생길 거고 그다음에 또 여러 민원이라든가 분쟁 사례들이 생길 수 있고 또 금감원이 감독 또는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사례들이 쌓일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례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연구기관 협의체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저희가 검토를 한 이후에 금융위에 있는 옴부즈만을 통해서 의결을 해서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 소비자들의 금융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는데요. 이를 위한 금융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금융위 홍성기 과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